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 특히 전쟁에 있어서 이 내전이죠. 일종의 총칼을 들지 않은 내전인데요. 이긴다라는 신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하다라고 느끼면요,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여론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헌재에 가가지고 법리 싸움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그 과정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끝장을 봐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어쨌거나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지지율을 한 60% 정도로 만들면은 저는 끝난다고 보는데요. 한 50% 언저리는 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올리면은 상황이 완전 뒤집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에서는요, 최근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마치 자신들이 뭐 잘해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권영시하고 저 권성동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랬죠. 다소 당황했지만 그러나 뭐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 채비를 하는 듯한, 실제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 채비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대통령을 지킬 의지도 없고 대통령을 방어해서 성공한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그렇다, 친중이라서 그렇다, 뭐 중국이 뭐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다 입 닫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배세가 이쪽으로 흘러갔다라고 그들은 보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너무 낮았고 한 번도 지지율이 올라온 적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큰 지지율을 만들었죠. 자신의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한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도 이례적이다. 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도저히 이제 저기서 파면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지만 게임은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턴가 이 이제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죠. 법조 카르텔. 이들이 지배하는, 꼭 지배한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심판자가 됩니다. 국민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일개 국가기관이, 그것도 뭐 9명, 8명이 그냥 날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한번 그렇게 당했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주요 보직에 이들을 대거 임명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판을 이제 뒤흔들어 놨고요.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에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지금도 이게 거의 뭐 똑같잖아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지금 8명인데 그중에 4명이죠. 한 명 더 만일에 만역이가 들어가게 되면 5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역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일단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걸 셀프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월 3일 그걸 이제 결론 낸다는 거거든. 만역을 임명 보류한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위헌 심판을 지금 결과를 그들이 결론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만일에 그게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이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헌법재판소 구인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5명 혹은 6명 가까이 됩니다. 뭐 이러면은 대통령이 거기 탄핵 기각될 가능성, 각하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끝났다, 인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그래서 대통령 비판은 안 해요. 전부. 대통령을 까는 행위는 안 해. 왜냐하면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당시, 새누리당이었었죠.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높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을, 그 전투 의지 이런 것도 이제 읽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대통령을 까지는 않지만, 때리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지었다. 뭐 이런 분위기죠. 정말. 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훈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지법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요즘은 우리법연구회는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다. 그냥 이름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2, 3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회원이. 이제 주력이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넘어왔던 거죠.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되니까 일종의 이제 이 탈피 전략이죠. 그 외피를 이제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은 게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그게 지금 500명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회원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자체도요, 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법부 권력은 여전히 문재인, 김명수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요, 보수 정부만 들었으면 언제부턴가 이런 대형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얼마 전에 무항공항 사고 났었잖아요. 갑자기 이게 또 터졌네. 예. 김해공항 에어부산입니다. 저쪽은요, 제주공항이었잖아요. 무항공항에서. 느낌이 비슷해요, 저는. 이상하게. 기체의 규모도 크기도 비슷하고 탑승객 숫자도 거의 같아요. 여기 176명이잖아요. 거기도 170 몇 명 아니었습니까? 자,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후 연기, 대응 안내 방송 없어서 아수라장. 이게 이제 화재가 나기 시작했다. 이게 만일에 공중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죄송합니다. 전부 다 사망했을 겁니다. 전원 사망.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탑승 176명 전원 비상 탈출. 자, 이것 또한요, 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연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걸 놓고도 지금 2030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보면은 온갖 음모설이 벌써 터졌습니다. 이것 또한요, 뭔가 이번에 공작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무항공항 시즌2였었는데 요거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난히 이런 이상한 사고들이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많이 일어난다. 언제부턴가 그래 됐습니다.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세월호 이후로부터 이제 보면 되겠죠. 이태원도 그 중에 한 개고요. 등등등. 이상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위중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법원에는 법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제일 히트작이네요.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전부 자기 안위만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 살 길만 도모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고 말았죠. 요즘은 조국 혁신당엔 조국도 없고 혁신도 없네.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개혁신당엔 개혁도 없고. 자, 그리고요, 헌재에는 헌법도 없고. 와, 그러네요. 헌재에는 헌법도 없고 내란죄엔 내란이 없네. 기가 막힙니다. 내란죄엔 내란이 없네. 누구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총리 장관들 자리에는 총리도 장관들도 없네. 대통령 자리에 대통령이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자리에 대한민국이 없다라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들이죠. 치명적인 이야기들. 자, 요즘 전한길 강사 때문에 전한길 현상이 터졌죠. 저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한길 강사를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자 이제 급격 전한길 강사에 대한 저들의 신상 털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엄청난 어떤 테러가 지금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테러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폭압적인 그런 문자 혹은 메시지가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서 좌파들이, 저쪽에 이제 1번을 찍었던 자들이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수위를 넘은 어떤 그런 협박도 있거든요. 급기야 전한길 강사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그러네요. 특히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선출직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용자 한 명을, 용감한 어떤 투사 한 명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전투력 가진 이런 어떤 진정성과 진짜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튼 전환길 지키기에 이제 나서야 되죠. 저들이 전환길 효과가 그만큼 컸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200만, 300만이 있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중립으로 이제 보였었고 보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 전환길 강사도. 그랬던 사람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렇죠? 부정선거라고 하면요. 왜 민주당은 그렇게 발작을 합니까? 부정선거? 아니면 그냥 조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쪽에서 왜 그렇게 난리야? 선관위보다도 더 난리를 쳐, 저쪽이. 그쪽 지지자들이 더 그런다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번 이 싸움은요, 부정선거와의 전쟁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증거가 많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이것만 갖고 승부를 해야 돼. 이거 형사기억정의. 이것만이 잘 먹힙니다. 다른 건 들으면 특히 뭐 사전투표, 본투표 그 비율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는 그거 100%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냥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제를 몇 개, 한두 개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표 선수예요. 형사기억정의. 빳빳한 정의, 이거. 이걸로 일단 계속해서, 뭐랄까, 이슈를 확산시켜야 되겠죠. 인터넷 공간 혹은 SNS에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빳빳한 종이 이거예요. 이게 형상기억종이입니다. 구겨지고 접힌 종이가 원래 상태로 복원되어 신권 지폐처럼 빳빳해진다는 선관위가 공인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입니다. 선관위 홍보 영상 보세요 라면서 유레카 심지어는 일본 방송에서까지 이걸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투표지 속에 어떤 거는 이렇게 구겨진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손을 탄 그런 투표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도 빳빳한 거야 이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뭉텅이로 그냥 신권 다발처럼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요즘 저쪽 좌파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요즘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여서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부정선거 어쩌고 이직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개소리. 이게 뭔 소리냐면 지난 선거에서 기억 형상 종이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것임. 윤석열을 찍은 종이가 이미 이재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서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잘 모르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직도. 이걸 진지하게 보지 않았고요. 그 내용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 자체를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하자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표를 이제 통과리를 해야 되니까 표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감히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증거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확실히 인정하기까지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신뢰감 가는 그런 언론들이 이걸 때려줘야 됩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걸 때리면 그 효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중동 할 때 그런 어떤 대형 언론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동안 국민들이 혹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신뢰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요 미디어들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적어도 그런 언론사가 한두 개는 나올 것으로 봐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가능성이 커요. 요즘 슬슬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준석이가 요즘 설치고 있죠. 자신하고 자꾸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토론한 거 보니까 이준석이도 하나도 몰라 얘도. 이 형상기억종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자기 딴에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면서 이렇게 이제 공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린 반부르치도 없습니다. 이건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애를 낳았다. 근데 애가 아빠를 안 닮고 저 밑동네 크고 넓은 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건 뭐 이상하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니까 아내랑 잘 알고 지내던 옆집 노총각이 업무라면서 자기랑 토론을 하자고 한다. 여기 옆집 노총각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토론 자꾸 하자 그러니까 황교안 하자 그러잖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토론을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토론을 한다면 황교안 총리하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황교안 총리는 그런 쪽에 셰프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차라리 박주현 변호사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병호 씨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해야지 황교안하고는 격이 서로 맞지도 않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저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맞고요. 아는 친구들은 그걸 숨기려고 했었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부정선거의 자료와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소개하다 보니까요. 다 묻혀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대표 선수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계속해서 이 집중 타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전체 여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일었을 때 그때 이제 A, B, C, D, E 쫙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아무튼 결국 이 싸움은 부정선거와 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힘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데일리 보도 기사도 결국 이거하고 연결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위력을 발휘할 경우 대통령은 이긴다, 승리한다, 돌아온다 되겠죠. 자, 그 후에 본격적인 실질적인 계엄 효과가 있는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